예민수의 경제토크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영훈 이사님과 우리가 조선주를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도 좀 애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죠? 사이클이 한번 들어오면 크게 수익을 내고 작년인가요? 재작년이니까 좋았다가 그 기세를 소위 뭐 이렇게 사이클상 지금 반도체나 그죠? 그전에 2차 전지처럼 그렇게 몰아가면서 주도주 확실한 주도주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네, 그죠? 근데 지금 조선주를 다시 보자라는 시각이신데 조선주를 봐야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앞서 그 시작하기 전에 이게 지금 하필이면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조선주가 또 좋았어요. 근데 제가 이 자료는 사실 이제 다음을 지난번 출연 못하고 그 다음을 준비하면서 제가 4월 중순 그러니까 10일 전후부터 이제 정리한 건데 갑자기 올라서 사실 좀 부담되는 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단기적으로는 너무 적극적으로 따라붙을 필요는 없다. 다시 이제 한 번 더 1분기 실적 전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오히려 밀렸을 때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취지고요. 조선주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좋았다가 실적이 예상했던 것처럼 안 나오고 계속 일회성 비용 발생해버리고 하면서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오니까 주가가 또 확 꺾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사실은 시장 되게 좋다라고 얘기해놓고 결과적으로는 별로 좋은 어떤 느낌을 주지 못했었는데 올해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 얘기도 또 거짓말이 되면 안 되는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이거 준비하면서 그 적어도 이게 업계에 알려져 있는 3사 애널리스트 분한테 직접 통화를 하고 자문도 좀 구하고 그다음에 조선소 쪽 관계자하고도 통화를 해가면서 나름대로는 좀 생각을 정리한 겁니다. 조선주를 봐야 되는 이유를 이제 크게 4가지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 경쟁이 줄어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조성가의 상승과 고부가선 수주가 지속되고 있다. 세 번째는 3분기부터 본격적인 이익 개선 구간에 진입한다. 3분기부터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미 해군 MRO 쪽 진출 이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우리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다. 다시 말해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고 고부가 수익이다. 그것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이제 줄어들고 있다. 경쟁자들이 이제 좀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우선 그 현재 가동 중인 조선소가 2008년 대비해서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3분의 1로 줄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대부분이 한중 1이고요. 나머지는 몇 개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구조조정을 우리나라도 했지만요. 우리나라는 중소형 조선사들 위주로 이제 많이 구조조정이 됐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합병되고 없어지고 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 이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입찰을 참여하거나 또는 어느 정도 도크를 가지고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선소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더해 가지고 소위 고부가선이라고 알려져 있는 LNG 캐리어선이라든지 LPG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도 조선소가 몇 개 없다. 이제 이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특히나 작년부터 해가지고요 컨테이너선은 수주를 안 받습니다. 이유는 마진이 작아서요. 그 얘기는 그쪽 소위 이 선박에 대해서 수주를 중국이 많이 가져가 버리면 그쪽이 도크가 차버리면 걔들도 또 지어가면서는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가격이 경쟁이 심해지지 않다.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 좀 드리면 제가 조선업을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LNG선도 LNG선이지만 이 탱커 2004년에서 8년 사이에 주문받아 가지고 이제 제작돼 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는 탱커들의 교체 주기가 지금 이제 임박했습니다.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탱커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작년 보면은 우리는 탱커 수주가 기름 원유 나르는 거예요. 탱커 수주가 우리나라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 싸게는 안 받는다. 그래서 그게 대부분 다 중국이 가져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2027년까지 슬롯이 꽉 찼습니다. 그가 찼구나.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싸게 수주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여기에 더해 가지고 재밌는 거 하나는 탱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선박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은 미국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서 제작한 선박이 미국 항구에 정착 기항을 하면 관세를 매기겠다는 얘기. 아,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된다 안 된다는 뭐 의미는 없지만 결국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면 무역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미국을 제껴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나 일본이나 이런 쪽으로는 상대적으로 좀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선주들은 고민을 그런 얘기가 있으면 그죠? 고민할 수밖에 없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트럼프가 워낙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자기가 뭐 말만 하면 중국이 깨갱하면서 이제 그동안 말 들었는데 쟤는 뭐 그거 못하네 하니까 세게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말해놓고 나서 안 할 리는 없고 이거 실제로 이제 조사가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과연 미국 산업의 그 어려움 그 페널티 이제 불공정한 부분을 이제 통해 가지고 미국이 어렵게 만들었는지 이거를 이제 아마 조사를 곧 하게 될 건데 USTR에서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어떤 절차적인 상황이라도 그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또 경쟁이 많아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또 플러스 알파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보면은 수주가 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수주를 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안 받냐면은 사실 탱커 같은 경우도 작년에 받으려면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가격 경쟁을 해야 되고 저 마진으로는 수주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주를 안 했던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국도 27년까지 차버린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러면은 이제 탱커 업체들 같은 경우도 단가를 올려야 될 거고 단가를 올린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한국 시장, 한국에 있는 조선소를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조선 쪽에서도 이제 탱커 쪽 수주가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나올 거다라는 거고요. 여기 지금 제가 이거 SK증권에 나온 리포트 내용을 좀 카피를 뜬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요. 하반기에 가까워질수록 조선 3사의 탱커 인콰이리 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거다. 그러면서 3사는 수익성에 맞지 않으면 굳이 무리하게 수주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얘기는 지금 앞으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조선소의 수익성 자체는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반증해 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나가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건조 캐파가 제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는 2008년부터 10년 사이에 소위 말해서 이제 캐파가 오버되는 바람에 무리한 수주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조선소 3사들이 다 뭐 조단위 적자를 내고 난리 났었잖아요. 중국은 뭐 망하고 합병하고 난리가 났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캐파 증설을 쉽게 안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대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또 중국 업체들도 그렇고 캐파 증설을 되게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무리할 이유가 없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시장 구도라면은 결국은 한중일 3국이 조선은 다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나라 자체가 크니까 자기네들 거 자체 물량만 소화해도 되거든요. 사실은 욕심을 더 낸다면 낼 수 있겠지만 그랬다간 또 한 번 요즘 중국이 2008년 당시에 중국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때보다는 목소리를 더 크게 내지만 그때는 돈이 많았을 때고 지금은 사실 재정적으로 중국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캐파 자체가 증설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클락슨 기준으로 신조선가가 이게 CPI 기반으로 조선값을 해보게 되면은 이게 최고가 대비에 아직도 멀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가격은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빠질 때 그때 정도 단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조정값이죠.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그래서 아직은 더 여력이 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은 IMO 환경 규제로 인해 가지고 이 선박의 그린 에너지 비중을 이제 늘리도록 강제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 분위기고요. 이 경우에 이제 올 9월 달에 이제 글로벌 연료 표준 입법 초안이 이제 그 MEPC 8위 회의에서 구체화돼 가지고 다뤄진다고 하는데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 선박에서 엔진 교체 수익. 근데 문제는 엔진을 바꾸는 거나 새롭게 선박을 하나 건조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어차피 오판은 계속 나올 건데 여기에서 친환경 선박을 그러니까 제조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돼 있다. 그래서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반도체도 그렇잖아요. 늘 이제 증산했다 감산했다 그죠. 그 물량 공급을 가지고 이제 이게 공급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는 결국은 과점 체제잖아요. 그죠? 네네. 과점 체제에서 하는 건데 조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캐파가 단기적으로는 제한돼 있고 장기적으로 늘렸다가 이제 피본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죠? 공급이 제한돼 있고 수요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가격 경쟁력이 특별히 우리 업체들은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이고요. 그다음엔 결국은 조선 가격 신조선가나 그렇죠. 이제 요즘 이제 신조선가가 이제 메인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신조선가는 꾸준히 올라가는 추세인가요?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네.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181을 넘어서 가지고 계속 오르고 있는데 네. 이거는 지금 한 18년 만에 아마 최고치 16년 만인가요? 최고치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그게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다.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신조선가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조정값으로 물가 상승을 감안한 걸 갖고 봤을 때는 아직도 관여력이 더 있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신조선가라고 하는 거는 모든 조선에 예를 들면 탱커도 있고 LNG도 있고 뭐 있을 텐데 그걸 이제 종합한 건가요, 신조선가가? 네, 그렇게 알고 있고요. 네.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네. 그때는 사실은 이게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주문이 엄청나게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수요가 폭증한다기보다는 교체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따라주지를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오는 거로다. 그런 이제 그렇게 보니까 결국은 물량이 늘긴 느는데 아주 급하게 늘지 않는데 문제는 그거를 제대로 주문 생산해 줄 수 있는 데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결국은 단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도 27년까지 지금 차버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28년 이제 채우고 있는 상태고 하니까 이게 이제 계속해 가지고 가격을 꾸준히 우상향시킬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제 더 부과될 수 있는 거는 이제 LNG 선박 같은 경우도 그 LNG 선박 같은 경우도 지금 연평균 한 56대에서 60대 정도에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카타르에서 끝이 아니고요.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프로젝트 한 것들 이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발주가 나오게 될 것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길게 보는 쪽에서는 2029년까지는 50대 이상, 55대 이상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적어도 짧게 보는 쪽에서도 27년까지는 계속해서 50, 60대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단기에 끝날 거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조선주를 봐야 하는 이유 첫 번째, 가격 경쟁이 이제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들의 축제인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이제 신조선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또 고부가 같이 선종이 늘어나고 있다. 네, 조선주를 봐야 하는 그러면 이유 네 가지 가운데 두 가지 이유를 여기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